본 내용은 스티븐 최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편집과 배포를 금지합니다. 단, 신의 증명을 알리기 위해 대중이 모인 곳에서 편집, 가공 없이 그대로 온라인 송출은 허락합니다. 과거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1장, 신을 증명하는 강력한 첫 번째 증거는 관찰자 유무다. 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인지 우연의 세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세상은 창조주의 관찰자가 있다는 점이고 우연의 세상은 창조의 주체인 관찰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창조된 세상은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주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창조해냅니다. 반면에 우연의 세상은 관찰자가 없는 우연으로 모든 것들이 스스로 우연하게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찰자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면 창조의 세계이고 관찰자 없이 스스로 만들어진 흔적을 찾는다면 우연의 세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찰자가 있어야만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화, 균형, 질서, 법칙 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찰자가 있어야만 발생되는 산물입니다. 조화, 균형, 질서, 법칙 등은 관찰자가 지켜보고 그의 지능을 활용한 계산 행위로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근사한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은 조화, 균형, 질서, 법칙 등을 사용해서 관찰자가 지켜보고 측량하여 뼈대를 세우고 공법을 사용하여 세운 것입니다. 관찰자 없이는 그 건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관찰자가 지켜보고 측량해서 세워진 건물은 아름답고 균형 있고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찰자가 있어야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판단해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자가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미관상 너무 이상하지 않게 만들고 균형 있게 기울어지지 않게 세우며 가지런히 질서를 갖추고 공법을 사용해서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가 있어야만 이것을 측량하고 조화와 균형을 살펴보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은 관찰자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연의 세상은 어떨까요? 관찰자 없이 창조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의 계산 행위를 활용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화 대신 부조화, 균형 대신 불균형, 질서 대신 무질서, 법칙 대신 불규칙 등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세상이 만약 존재하게 된다면 마치 눈을 감고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을 지능을 쓰지 않고 생각 없이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로 흉측한 모습으로 발생될 것이며 색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며 조화롭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생성될 것입니다. 지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하며 무분별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답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관찰자가 만들어 놓은 현상들을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건 마치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롭지 않니? 라고 말하며 누군가에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현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두 눈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두 눈이 예쁘게 만들어졌을까? 여자와 남자는 아름답게 균형 있게 손팔이 있고 산과 들과 바다는 푸르고 아름다운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아름답고 색이 다양하고 조화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논증해도 억지를 부리면서 조화, 균형, 질서, 법칙 등은 우연히 생성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인위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쉽게 재현하여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2장, 신을 증명하는 강력한 두 번째 증거는 관찰자의 지능 작용의 흔적이다. 우리는 앞서 관찰자 유무에 따라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강력한 증거이지만 더 강력한 것은 바로 관찰자의 지능 행위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신과 같이 지능을 사용하여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 지능을 활용하여 계산행위를 하여 무엇인가 창조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조화, 균형, 질서, 법칙 등입니다. 인간이 지능을 활용하여 계산하여 창조할 때 발생되는 현상이 관찰자 유무에 대한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배우지 않았어도 지능이 높아지면 질수록 조화, 균형, 질서, 법칙을 적용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만들게 되면 균형 있게 세우려고 하고 조화롭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떠한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능이 존재하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에 조화, 균형, 질서, 법칙 등을 적용하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지능이 높을수록 환경을 인지하고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창조물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지능을 사용하여 계산할 때 발생되는 특이한 점을 다른 것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다음과 같이 수행하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빠르고 효율적이게 창조. 2. 정밀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창조. 3. 부서지지 않고 오래 가도록 창조. 4. 조화와 균형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창조.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러한 것을 적용하니까 발생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불규칙을 규칙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효율적이고 단단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작업이 무질서를 질서로, 불규칙을 규칙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으로 직접 집을 짓는 것보다 일정한 크기의 벽돌을 규칙적으로 규격화하여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이 더 단단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쌓아 올리는 것보다 질서를 사용해서 가지런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더 단단하고 튼튼했으며 작업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처럼 지능을 활용해서 계산하여 창조를 하게 되면 그 현상은 무질서를 질서로, 불규칙을 규칙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뇌에 들어가 계산 행위를 받고 나오면 모든 것이 질서와 규칙성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법칙은 지능을 통한 계산 행위로만 발생될 수 있는 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지능을 사용한 흔적이라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생될 수 없는 계산 행위의 흔적입니다. 제3장 신을 증명하는 강력한 세 번째 증거는 관찰자의 수학의 흔적이다. 지능이 높아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들고자 하는 물체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체의 주변 환경과 원리까지 생각하며 효율적으로 작업하려는 속성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속성이 발생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현상과 원리를 빠르게 인지하고 계산하여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정밀하게 창조되는 것에는 자동적으로 수학이 개입하게 됩니다. 장난감 레고를 만들려면 일정한 규격의 원통형 틀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정밀한 모든 것들은 수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더욱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을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능이 높을수록 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요구하게 되고 수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다면 수학이 자동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속성을 지녔고 그러한 계산 행위를 하게 되면 질서와 규칙성을 갖는 창조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건이 질서와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수학으로 표현하기 쉽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수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건 창조된 세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법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의 뇌를 거쳐서 계산 행위를 받게 되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수학으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규칙과 질서를 가지면 수학으로 공식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거치면 그러한 것들이 계산행위로 규칙과 질서를 갖게 되듯이 신의 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질서와 규칙성을 갖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와 규칙성을 갖게 되는 것은 신의 창조물이라도 수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고차원적인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저차원적인 수학을 활용해서도 신이 만든 창조물은 분명히 질서와 규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들을 인간의 수학으로 해석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된 세계를 목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의 세상은 질서와 법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세상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수학으로 해석하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창조주의 지능의 계산행위를 활용했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를 갖고 있어서 수학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수학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든 세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수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학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과 중력과 운동법칙 등이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수학으로 해석하여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과학의 의미입니다. 과학이란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이 반복되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값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수학으로 해석해서 풀면 그 힘을 인간이 갖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것은 수학으로 해석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인간이 모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해석 가능한 것은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지능을 통해서 계산할 때에만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의 계산으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려면 불규칙한 예술성을 가진 창조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인간의 인체와 다양한 법칙 등은 정밀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활용한 계산행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법칙이나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정밀성이 요구되고 그러한 것은 규칙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수학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세계는 신의 지능행위를 사용하여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성이나 과학적인 고차원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4장 창조된 세상은 창조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만약 누군가가 레고 장난감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곳에 사는 인간이 레고의 원리만 알면 쉽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된 세상은 창조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불규칙해서 수학이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할 수 없고 우연히 무엇인가 발생되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세상은 창조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란 지능을 사용한 계산행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세상일수록 그 원리와 법칙만 발견하면 새롭게 다른 것을 재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세계는 창조주가 어떠한 원리와 규칙을 적용해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속에는 중력도 무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를 움직이고 배경을 움직이게 하는 게임 엔진을 먼저 개발합니다. 게임 엔진에서 무게와 중력 등을 적용하여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개발해놓은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 다른 게임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엔진처럼 이미 만들어 놓은 힘의 조절의 법칙이 존재해야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무게가 없게 된다면 누군가가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들어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의 균형과 중력을 게임 엔진처럼 조절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중력법칙, 운동법칙 등 다양한 법칙을 먼저 생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중력과 같은 적절한 법칙에 의해서 힘이 조절된 환경에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계라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인간이 알아내면 그 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능의 계산 행위로만 발생되는 존재와 우연히 발생되는 현상을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5장 오직 법칙 위에 법칙을 세울 수 있다. 인간들은 인간이 위대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려면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과 지속적인 법칙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첨단 기기를 만들려면 이 세상에 일정한 어떠한 법칙과 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기기에 필요한 수많은 재료를 구하거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발생하다가 사라지는 불안정한 환경이 아닌 안정적으로 과학을 실현시키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려고 해도 오음의 법칙, 파라메터의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등 다양한 법칙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전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원리가 없으면 전기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전기를 만든 것이 아닌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의 힘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트랜지스터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원래 존재했던 전류의 음극과 양극의 발생 원리와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그 힘을 증폭하거나 제어하여 방향을 틀어서 원하는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류의 음극과 양극의 발생과 작동 원리를 발견하여 제어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의 힘을 제어하고 활용하여 첨단 기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레방아를 만들려고 했다면 중력 법칙에 의해서 무리 아래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힘의 작용을 활용하지 못했다면 만들 수가 없듯이 인간의 모든 작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지속적인 힘과 반복적인 어떠한 법칙을 이용할 수 있기에 발전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러한 법칙과 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듯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어떠한 원리가 지속적으로 작용되어야 그 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성하려면 이미 이러한 법칙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이 세상과 우주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어떠한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원리가 발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연의 세상은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칙적인 힘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규칙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산물이란 뜻입니다. 이미 지속적인 어떤 법칙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활용하여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우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윈도우 운영체제란 법칙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 전에 도스 운영체제란 법칙이 있었으며 그 전에 최초 컴퓨터란 법칙이 있었으며 그 전에 트랜지스터란 법칙이 있었으며 그 전에 전류의 음극과 양극의 법칙이 있었으며 그 전에 전기가 생성되는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이용하여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어떠한 힘과 에너지가 없었다면 인간의 과학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을 축약하면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힘을 제어하여 그 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어떠한 법칙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법칙을 활용하여 법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제6장 우연은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주장했던 우연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에너지도 힘도 지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B라는 여성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 여성은 우연하게도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연은 단지 상황을 말할 뿐입니다. 우연히 물질이 생성되었다는 말 자체가 법칙과 질서에 위배됩니다. 우연은 창조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들은 오랜 기간 스스로 진화해서 지금과 같은 과학처럼 정밀한 진화된 모습을 우연히 가졌다고 억지로 우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의 법칙들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진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지능적 계산이 없다면 이러한 법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프로그래밍처럼 어떠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단순한 1차원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지능을 활용한 계산에 의한 복잡한 작동 원리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지능의 계산 행위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법칙은 우연히 생성될 수 없습니다. 법칙은 어떠한 원리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지능을 활용한 계산에 의해서만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단순한 1차원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다차원적인 복합한 형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를 내려서 지상에 공급해주는 이런 순환작용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오직 지능을 통한 계산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할 때도 물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도록 만들려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물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여 이러한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계산에 의해서만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억지로 스스로 진화했다고 우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물질이나 법칙이 스스로 진화하여 이러한 변화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진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진화된다고만 생각하셨지만 이 세상을 만들려면 에너지, 생명체, 물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도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우리를 지구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불을 피울 수 있게 해주고 냉난방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전기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며 생명체들의 힘이 조절되어 서로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조화롭게 조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생명체와 물질만 존재해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며 법칙이 존재해야만 조화롭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법칙은 마치 컴퓨터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조화롭게 구동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과하신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법칙은 이렇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계산된 행위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칙은 지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법칙까지도 진화론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우길 수는 있어도 법칙까지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큰 논리적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칙은 시스템과 같습니다. 남녀 비율이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이 세상의 법칙을 활용하여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힘이 조절되어 있으며 무게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계산된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칙은 에너지, 물질, 생명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제7장 법칙은 시스템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고자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물질, 에너지,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미지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는 게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러한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게임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도 에너지, 물질, 생명체만 존재한다면 서로 상호작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되게 하려면 법칙이 필요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할 때 에너지는 생명체에게 힘을 주고 물질은 어떠한 것을 인간이 활용하거나 발명할 수 있는 재료가 되라고 서로 연결고리가 있게 속성을 부여하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특성과 속성을 부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여하는 게 바로 법칙입니다. 법칙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첫째, 법칙은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정한 열과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칙은 힘과 에너지 등을 조절해 줍니다. 만약 인간 중에 돌연변이가 발생되어 혼자 슈퍼맨처럼 힘과 지능이 높다면 그가 혼자서 인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모든 것이 힘의 균형을 이뤄줘야 합니다. 마치 게임의 스트리트 파이터나 클래시 로얄처럼
서로 캐릭터가 약점과 강점을 나눠주어 특정 캐릭터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만들듯이 법칙은 이러한 힘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법칙은 질량과 중력의 법칙으로 무게와 단단함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용이 없다면 누군가가 집을 들어서 던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철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법칙은 힘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줍니다. 법칙이 없으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거나 냉난방기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어떠한 법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법칙은 물질의 속성 변화를 제공해줍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물이 되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불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도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우는 게 아니라 불은 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을 태울 수 있다는 속성을 부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법칙은 생명체가 자라나게 하며 죽게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없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면 지구는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식물을 공급해줘서 생태계를 유지시켜줍니다. 동식물이 자라게 하게 하고 유지시켜줍니다. 일곱째, 법칙은 물질의 속성과 특성을 부여해줍니다. 물질에 어떠한 속성을 부여되어 광물을 만들고 그리고 녹는 점과 단단함과 질량이 각각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이 속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란 존재는 이러한 2차적인 특성과 속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생명체와 에너지와 물질만 존재한다면 서로 연관되거나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흙으로 만든 인형과 물을 던지면 수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들이 스스로 상호작용하여 인간이 되는 게 아니듯이 에너지, 생명체, 물질 등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 에너지, 물질, 생명체를 하드웨어적 개념이라면 법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며 그 하드웨어적인 존재들을 서로 엮어주고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와 지능이 없는 우연의 세상은 생명체와 물질과 에너지를 발생시켰다고 억지로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법칙까지 우연히 발생시켰다고 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칙은 물질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이 세상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주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해주며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물질,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여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며 서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생명체 위의 상위 개념은 시스템이며 시스템의 상위 개념은 신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을 뛰어넘어 스스로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면 당신이 상위 개념이 될 수 있으나 시스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러한 법칙보다 하위 개념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축하려면 에너지, 생명체, 물질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칙은 이러한 존재들을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물질적인 개념의 재료는 30%도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법칙이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재료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70% 이상의 법칙의 시스템과 30%도 안 되는 물질적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스템의 개념인 법칙이 이 세상을 가동시켜주고 있으며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성요소로 물질적인 개념은 3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개념이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억지를 부리신다면 그 상위 개념인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법칙은 계산행위를 통해서만 발생시킬 수 있는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우연히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합하여 서로 조화롭게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을 인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 세상은 우연히 발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셨거나 프로그래밍을 하셨거나 게임을 하셨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란 존재가 우연히 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우연히 생겨나도 그것이 어떠한 것을 태우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법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불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속성을 만들고 다른 물질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2차적인 법칙을 부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이러한 2차적인 속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물질만 우연히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다양한 물질과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어떠한 원리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연은 어떠한 물질을 우연히 발생시켰다고 우길 수 있어도 그것들이 서로 다른 물질과 어떠한 원리를 제공하는 연관성과 상호작용은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란 존재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과 속성과 물질과 물질의 연관성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다양한 화학물질과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 시공간, 빛 등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서로 어떠한 원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조화롭게 우주가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미신보다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연은 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생명체, 빛, 에너지, 물질 그리고 법칙이란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비율이 맞지 않고 혼돈해지며 바이러스와 병이 없고 재난이 없으며 날씨의 변화도 없으며 동물이나 인간의 수를 제어하지 못하여 인간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여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연은 이러한 시스템적인 작용을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시스템이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물질과 생명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해줘야 할 어떠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야 하며 그들이 어떻게 번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많이 번식해서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게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성장하게 되어 일정한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지고 서로 먹이사슬이 필요하고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맞춰지고 천재지변과 바이러스로 그것들의 생명을 빼앗아 지구의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러한 존재들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시스템도 생명도 물질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